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연방 자금 삭감 동결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소세가 향후 몇 주간 가속돼서 미국 전체 노동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 자금 삭감 정책 여파로 지난 2주간 미국 민간 부분 일자리 수가 수천 개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7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연방 정부와 직접 연결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연방과 간접 연결된 직책에서 일하는 사람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과 정부 관련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렸었는데요. 트럼프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공공 일자리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7일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 1월 고용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5만 4천 건 증가해 직전월인 25만 6천 건 대비 감소하고 실업률은 4.1%로 전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정부 관련 일자리 감소가 지표에 나타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착수한 국제개발처 직원 1만 명 중에 290명만 남길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새로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는 23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규모를 5에서 10%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발 퇴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5일까지 4만 명 이상이 퇴직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 기업들은 줄줄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벳빌과 오스틴에서 계약직 일자리가 취소됐고 연방 자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독립생활시설 직원들은 해고됐다고 합니다. 또 메인주 방과 후 프로그램과 버지니아주 지역 건강센터에서는 연방 자금 지원이 지연되며 직원들이 휴직에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개발회사 캐모닉스 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중단 명령이 내려오자 미국인 직원 600명을 휴직시키고 300명의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DIA 글로벌은 400명의 근로자를 휴직시켰는데 이는 이 회사가 고용한 미국인 직원의 7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연방정부 관련 일자리 근무자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빠르게 재취업하는데요.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최근 엄청난 일자리 삭감 규모로 인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개발이나 환경, 기후 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업계 전반이 침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발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9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민간 부문과 비영리 단체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의 40%를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워싱턴 DC는 이런 정부 기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방정부 일자리 5개가 없어지면 전국적으로 2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진다며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과학자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 그는 일자리를 잃고 가계 지출도 줄고 다른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이 너무 빨리 삭감되면 정부 계약이 위험에 처하고 건강 연구가 보류되고 수백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는다며 이 문제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 잠깐 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가 주가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도 10% 가까이 상승하며 오늘 111.28달러의 장을 마감해서 110달러 선도 돌파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25달러대를 유지해오던 주가가 반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지난 3일 발표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가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 쇼크 이후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 4분기 매출 8억 2,800억 달러, 영업이익은 3.7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그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3% 가까이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이던스도 매출 8억 5,800만 달러에서 8억 6,200만 달러, 영업이익도 3.54에서 3.58달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모두 순항하고 있는 데다 해외 사업도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정부 부문이 약 3억 4,3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사업과 함께 정부의 투명성과 능력주의 강화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의 목표로 팔란티어가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은 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나 성장했고 고객사도 382개에 달해서 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알렉스 카프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나 분석가들이 트렌드를 놓고 기술만 강조했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AI를 실질 운영에서 결합하는 방법론을 오래전부터 구축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규제가 많은 정부 군사 분야에서 납품해온 경험이 축적되면서 대기업들도 즉각적이면서 안전하게 AI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경쟁이 국가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팔란티어 솔루션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AI 혁명의 초기 국면에서 AI 소프트웨어의 성과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대형은행들에게 요구하던 기후 대응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도를 낮추는 등 금융권 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소식통은 연준이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의 대형 6개 은행에 대해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연습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기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연준은 2023년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분석을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첫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기후 정책을 녹색 사기로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공언한 데 따른 영향이 금융권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도입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 연습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앞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지난달 17일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형은행 6곳을 비롯한 월가 금융사들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연합체인 넷제로 은행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연준은 아울러 올해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은 일제히 강세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전거래일보다 2.39% 올랐고 시티그룹은 3.61%나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4%, 웰스파고 1.71% 등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브라임 푸나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균형 잡히고 투명하며 더욱 예측할 수 있는 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자본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우리의 확신을 높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